안녕하세요. 부곡중앙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오늘은 새로운 형식으로 디딤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카메라를 정확하게 봐야지 눈동자가 여러분을 마주 보고 있는 듯한 조금이라도 눈동자가 흔들리게 되면 상당히 어색해지더라고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의 집중과 조금의 재미를 위해서 해보는 거니까 같이 즐겁게 수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민주정치와 여론정치인데요. 여론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길거리에 흘러다니는 이야기들인데 그 구성원들의 다수의 의견들을 여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론 중에서도 합의형 여론이 있을 경우에서는 그 사회에 중요한 의견들이 이렇게 잘 모아져서 통합이 이룰 수가 있고, 하지만 분산형 여론이 있을 때는 그 사회가 분열될 수도 있고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여론에 따라서 정치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론에 따라서 정치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인지 우리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론 정치는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치를 해야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자, 여론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여론이 잘 만들어져야겠죠. 왜곡되지 않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언론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대중매체가 발달하고 있어야 되고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론 정치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여론에 따르는 것이 과연 언제나 옳은 것인가, 여론조사의 한 결과가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죠. 자, 여론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잠깐만요. 자, 여론 정치의 순기능을 보게 되면 국민의 정치적인 관심을 높일 수가 있죠. 또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뜻에 따른 정치를 할 수 있죠. 국민의 뜻에 따른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정치는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단점도 있죠. 자, 역기능은 중우정치를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우정치는 뭐죠? 어리석은 무리에 의한 정치이죠. 그러니까는 여론이 항상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여론에서 소외되는 많은 구성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구성원들의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대의 정치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의 정치의 한계다, 또 정당 정치의 한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의정치, 정당정치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왕정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민주정치의 근간으로서 민주정치를 유지하였던 바탕이기도 했어요. 이것이 훼손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훼손을 하다 보면은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언론의 자유 보장과 책임이에요. 자,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언론이 만약에 편향되어 있게 되면 여론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언론은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대단히 중요했어요. 자, 언론은 사회 문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사회 쟁점이 있을 경우 전문가를 통해서 이를 해설해주고 비판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죠. 또한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합니다. 네 번째는 정치 권력을 비호하거나 협조하는 역할은 하지 않아요. 언론은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 또는 시장에 있어서의 독점적인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통해서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언제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정권이나 어떤 특정 세력에 대해서 그들을 돕거나 협조하고 지지하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언론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참다운 민주정치를 위한 실현 조건인데요. 자, 관련 규정을 좀 볼까요? 헌법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얘기는 정치 권력, 이익 집단 등 특정 세력의 간섭이나 영향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유로운 활동은 결코 그 특정 세력이나 이익 집단, 정치 권력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겠죠. 유리한 것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자유로 보장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들에게 불리한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언론의 자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잠깐만요. 같이 한번 쓰면서 볼까요? 자, 언론의 자유의 내용은 첫 번째,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요. 두 번째로는 자본으로부터의 자유죠. 특히 언론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광고로 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입장을 굉장히 대변해주는 요구를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사주라고 하는 것은 신문사, 방송사 주인으로부터 자유죠. 다시 말해서 자본은 그 회사의 주인은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들로부터 편집권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내지 말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어떤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사회의 공기로서의 그 역할들을 해나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언론의 자유가 침해를 받게 되면 올바른 여론 형성이 저해를 받게 될 테고요. 정치 과정의 여론 투입에 기능이 실패하게 되고 대의제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 한계예요. 언론의 자유를 하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준수를 지켜야겠죠. 또 개인의 사생활, 명예,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언론의 책임,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중요한 건데요. 자, 언론은 첫 번째로 공정해야겠죠?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이익 집단, 정치 권력에게 유리해서는 안 될 테고요. 편향돼서는 안 되고요. 공익성을 가져야 돼요. 자,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한 보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확해야겠죠. 다소 늦더라도 신속 정확인데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죠. 따라서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고 주관적인 추측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권리, 명예, 건전한 사회윤리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자, 뒷장 넘겨서 볼까요? 자, 뒷장을 보시게 되면 대중매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대중매체와 여론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중매체는 자, 우리가 몇 번이나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대중매체는 정치 사회화 기능이 있어요. 정치 사회화 기능에서 정치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사람들이
정치의 주인이고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그 교육의 기능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이 속한 사회의 정치적 태도, 신념, 가치관, 규범 등을 습득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대중매체 정치 사회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담당 기관은 이제 과거에 있어서는 가정, 학교, 토리집단, 정당, 직장, 대중매체 등이 이제 사회화 기능, 정치 사회화 기능을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대중매체가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대중매체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죠. 자, 대중매체의 순기능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에 대한 해석과 비판으로서 여론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대중매체의 정치와 관련된 언론을 담당하는 기자들은 그 사회에서 상당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따라서 그들이 정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설을 하느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또 대중매체는 정부나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함으로써 물이 썩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역기능도 있습니다. 대중매체가 특정 집단의 견해나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보도를 해서 왜곡시키는, 언론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치 권력과 언론사 권력, 경제, 기업 권력,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견해를 소유하고 있는 언론 기관을 통해서 여론화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상업성을 추구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로서 정치적인 무관심을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중매체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 자세를 보게 되면 대중매체에 의한 보도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고요. 어떤 보도가 나왔을 경우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견해를 참조할 필요가 있겠죠. 편파 보도나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 언론사에 전화를 해가지고서 그 기사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흥미 위주의 보도, 상업성이 강한 보도, 사생활 침해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보도 등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